예, 유튜브가 끝난 뒤에 뉴스룸으로 이어지는 유튜브 뉴스룸 D를 시작합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은 저희가 이 두 분과 함께하죠. 이쪽 저쪽 정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양쪽 다 쓴소리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월요 작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리 또 공지를 말씀드리면 유튜브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고 그중에 운 좋은 분 두 분을 골라 영어 상품권 2장씩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전기요금하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얘기입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미리 판례를 드렸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김남국 의원을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개인적 친분도 있으실 테지만 지난 일주일간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님에게 짧게 한마디씩 좀 해주신다면. 예. 아주 간명하게 쓰셨네요. 예. 사퇴라고 박원석 전 의원님 쓰셨고, 예. 장성철 소장님은 꽤 많이 쓰. 뭐라고 쓰신 거예요? 멸코당 투길라 위드 이모. 투길라는 무슨 뜻인가요? 열심히 좀 궁금하니까 일단. 열심히 코인한 당신 예. 투자 전문사의 길로 떠나라. 누구랑? 이모랑 같이 투길라가 투자 전문사의 길로 떠나라. 예.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예, 일단 뭐 첫 소리 맞다는 게 꼭 어울리진 어감은 뉘앙스는 좋진 않은데 일단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안 좋아요? 좀 뭐 억지스럽네요. 억지스러워. 신조어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런 게 또 감각이긴 한데 재미가 없어요. 네, 별로? 재미는 없어요. 안 투길라가 와닿아요? 와닿진 않아요. 투길라 뭐 코알라 느낌도 좀 나고 죄송해요. 와닿진 않아요. 일단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먼저. 그러니까 저 누구야 지금 이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네. 김남국 의원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코인에 지금 집중하느라고. 지금 거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잠깐만요. 죄송해요. 돈도 별로 없어 보이시는데 뭐 거래를 이렇게. 김남국 의원은요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 제46조에 의하면은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양심에 따라서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처음 당선되고 나서 선서를 합니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국민이 우선하겠다, 헌법 수호하겠다 그런 걸 하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상임위에서도 코인 투자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JTBC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면 국회의원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본인은 본인의 돈을 버는 데 더 열중했다. 그런 사람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돈 버는 데 열중하십시오.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뭐 본인이 이런저런 해명도 하고 당의 진상조사도 요청을 했는데 일단 해명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당의 진상조사를 본인이 요청해 놓고 본인이 저렇게 주랭랑을 놓는 거는 결국 진상조사를 통해서 더 예.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도 장성철 소장하고 같은 취지인데 의원직 사퇴하는 게 저 정도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헌법상의 의무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한테 1년에 1억 5천만 원가량의 세비를 국민들이 주고 예. 그다음에 이 백지 신탁의 의무, 재산 공개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이걸 두고 있는 취지는 임기 동안에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것이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자산 증식에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의원직을 가지고서. 근데 거기하고 전면으로 배치돼요. 김남국 의원이 하는 행위는. 이분은 거의 투잡러였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오히려 이 부차적인 잡이었고 메인 잡이 코인 투자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코인 거래를 한 빈도로 보면은 뭐 1년에 1,500차례 정도를 했다. 상임위 중에도 하고 국회 회의 중에도 하고 그에 대해서 오늘 뭐 나와가지고 몇천 원 정도 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예. 뭐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문에 이런 의문도 들어요. 이건 뭐 아까 저는 이제 다시 보기를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자,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이런 얘기를 또 전하곤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꽤 돼 있고 재산 신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투자, 본인의 여유 자금이든 또 어떻든 간에 재산 증식을 해서 뭐 적절한 수준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나요? 지금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다 백지 신탁하고 매각하도록 돼 있고요. 네. 그게 사실 이해 충돌 우려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주식을 보유하는 것까지는 뭐 저는 그조차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예. 현행법상 가능해요. 그러나 이렇게 공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자산 증식을 국회의원이 시도한다. 그거는 당장의 자질 논란, 자격 논란이 나올 문제예요.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투기판과 같은 예. 이런 코인판에 뛰어들어서 이 코인 시장에 규제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그 도박판 같은 이 투기판에 이 코인판에 본인이 뛰어들어가지고 예. 거기서 어떤 이 투자 행위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했다. 이게 어떻게 용납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이 코인 투자라는 게 불법은 아니고 국회의원의 의무적인 이 재산 공개 대상도 아니지만 그건 제도의 공백인 거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비 주고 재산 공개 의무 두고 백지 신탁 의무 두고 겸직 금지 의무 두는 취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위가 용납 가능한가? 예. 그래서 이걸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과연 이게 그 국민들이 어쨌든 세비까지 줘가면서 권한을 위임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이 공직윤리상의 행위냐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김남국 의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은 제도의 미비로 공백점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그걸 잘 틀을 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플레이를 했다는 건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스트 런님께서 방송 중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코인하면 안 되냐 국회의원은 이렇게 주셔서 장성철 소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뭐 주식 활동할 수 있고 코인 투자할 수가 있죠. 예. 근데 공직자는 하면 안 돼요. 어. 공직자 윤리 강령 왜 있습니까?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보다 더 엄격하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 연봉 2억에 가깝고요. 예. 보좌진 9명 세금으로 국회의원 보좌하라고 합니다. 왜?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법과 제도를 고쳐가지고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예.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코인을 하고 있어요. 코인 하고 돈 벌 거면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무실 차려서 그냥 하면 되지. 전업투자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김남국 의원이 해명이 이런 걸 했어요. 무슨 거래 내역 같은 거 다 내려고 했는데요. 예. 되게 방대해가지고 저희 보좌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내역을 정리하는데 못했어요라고 했잖아요. 예. 국민의 세금으로 그 보좌진 9명 월급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 뭐 민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법을 개정한다든지 제도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김남국 의원 투자한 거 그거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려고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거지 자신과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세금이 그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코인이라고는 100원짜리 코인밖에 없긴 한데 코인 노래방은 알잖아요. 두어 번 가봤죠. 예. 예, 코인 노래방 신기해서. 100원짜리 동전 말고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코인에 관련해서. 코인 노래방을 아, 하니까. 코인 노래방. 거기도 뭐 코인 이렇게 1,000원짜리 코인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그런데 일단 뭐 투자 자본주의에서 투자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이해충돌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제도 미비에 대한 국회의원이 그걸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실히 아니, 그건 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대한민국 되는 거고요. 국민은 누구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거는 국민들 얘기고요. 김남국 의원이 그런 국민하고 동일시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세비로 이 공직에 전념해달라고 세비를 주는 국회의원인데 그 일부 이제 이걸 지켜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불법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거하고 아니 대한민국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이 넘어요. 그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자산 증식하는 거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그러려면 왜 이 공직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 사람들한테 세비까지 줘가면서 전념해달라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은 이번 일로 이 본인이 어쨌든 국회의원직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한 데다가 해명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거짓말쟁이. 네, 이 해명하면은 다른 사실이 나오고 예. 저 해명하면 다른 사실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도 딴 얘기 할 거 없고 최초에 위믹스 코인을 어디서 났냐?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해서 그걸 보유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밝히면 되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처음에는 뭐 한 푼도 이걸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9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원금을 회수해가지고 그걸로 뭐 전세값 내고 뭐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김남국 의원님이 표현을 아주 정확한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제가 입장문을 쭉 보니까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현금화는 한 건데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ATM에서 빼진 않았다.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으로 은행 창구 가서 저 이거 빼주세요. 이 인출이 없었다는 거지. 말장난이죠. 예. 그게. 나중에는 이제 수익을 현금화했다라고 했는데 실물 인출과는 다른 얘기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게다가 지금 본인이 했다는 3천 건의 거래 모두를 소명하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런데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예를 들어서 클레이페이라는 신종 코인에 30억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이익도 보고 손해도 봤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투자자가 아니라 일종의 중개자, 유동성 공급자 역할까지 해서 수수료까지 받았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허위 가장 보도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반박을 해야죠. 근데 본인이 제대로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면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소명한 것 이외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다 허위 과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소영 의원이 그랬죠. 김남국 의원 자료 제대로 내지 않았어요.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현황 관련된 자료 못 받았다요. 예. 그러니까 핵심 자료들은 안 낸 거다라고 말씀을 자료를 이제 드리고 냈다라고 본인은 주장은 했는데 그냥 그냥 안 냈다. 그냥 이제 지갑 거래만 낸 거예요. 그냥 그 아까 3천 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해만 1,400건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갑 거래랑 거래소 거래가 있어요. 거래소 거래가 뭐냐면은 사고 판 거. 예.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1,000단위가 훨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갑 거래만 1,400건, 다 합쳐서 3,000건이면은 예. 그냥 거래소에 주식 사고 팔고 한 거는 억 단위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제대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했냐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직자랑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 거래해서도 안 되고요. 부동산 투자해서도 안 돼요. 왜냐면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정보 이용이나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위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GTX 예를 들면 예. GTX 노선 있잖아요. 그 노선 다 미리 보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영향을 있죠. 미치죠. 그러면은 맘만 먹으면 그래? 대략 여기에 GTX 여기 들어설 수 있겠네? 땅을 사요. 그럼 뭐 아니면 친인척한테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동산 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일단 그럼 제가 범죄 행위죠. 왜 코인 투자 가지고 뭐하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물론 대표가 아닌 시절에 한 얘기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코인에서 선거를 몇 번 치를 돈은 벌었어요 할 때 대단한 걸 해놓고서는 왜 같은 또래의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많이 했다니까 돈 번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돈 번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거여서.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물론 뭐라고 그때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시절에는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는 뭐 또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한 정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버금가는 어떤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재산 신고하고 공개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비 받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처럼 아닌 척하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본인이 이제 나는 공개를 코인 했죠. 투자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공직자가 되면 그것도 검증을 받겠죠. 어떤 코인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투자 행태는 상상 초월이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이 저런 식의 투자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점에 이게 국민들이 사실은 납득을 못하고 이에 대해서 아연실색하는 거지. 김남국 의원은 자기 문제에 답을 하면 됩니다. 남 끌어 들어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대표 시절도 아닐 때 했던 거래했던 아니, 그리고 본인이 또 그거는 공개하기로 이준석이가 했고. 문제되면 이준석이가 답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응 얘기예요.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 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 이거는 위기 관리를 하는 지도부의 능력일 수도 있는데 어제 민주당이 오랜 시간 쇄신의총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이거 큰 문제다. 김남국 의원을 윤리 제소하자. 그리고
자료를 꼼꼼하게 안 내면 당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명문화시키자라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 지도부에서 만든 최종 결의문에는 그런 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서른 의원 같은 일부 비명계 의원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왜냐? 7인회 일원이었던 김남국 의원 때문에 봐주기 아니냐. 뭐 칠판에 나오는데 어제 의총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적절하지가 않죠.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강한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좀 이해했을 텐데 지금 되게 미온적이에요. 의원들이 요구한 것조차 당 대표가 아이 뭐 윤리위에 제소까지 우리가 뭐 할 필요 뭐가 있겠어 라는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본인의 측근이었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싶어 했다. 보호하고 싶어 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보호하고 싶을까요? 이뻐서? 측근이어서. 유리로? 측근이어서? 네, 아니면은 당시에 2021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보면 김남국 의원이 막 그때 투자를 아주 활발하게 할 때였잖아요. 예. 대선 후보 시절에. 그 당시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랑 같이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인과 관련된 여러 공약도 내세우고 부동산 이익 환수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코인을 나눠주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예. P2E 게임머니 이런 세미나에 가서도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고 했거든요. 사실 P2E 코인,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김남국 의원이 맞아요. 얘기를 했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도 이거 좋은 맞아요. 거다라고 예. 했는데 그때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청년들의 표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명분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잖아요. 예. 그것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온정적 보호주의, 김남국 지키자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결의문에는 분명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가 쇄신과 반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양이원영 의원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박성중 의원은 왜 이렇게 수세적이냐?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만날 당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도덕성 갖추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제발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단을 좀 하셔라. 정무적 판단을 못한다라고. 한 가지만 더 말해볼게요. 아니 그만 말하세요. 아니, 하나만 계속 더. 많이 말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 젊은 초선 의원이 저렇게 코인 투자해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양이원영 의원이나 박성중 의원이 이런 식의 보호하자라는 얘기를 하겠냐고요. 거울 보고 정치해라. 사실 맞은 좋은 표현이에요. 거울 보고 정치해라. 거울이 보기 싫어질 때는 어떡합니까? 예, 박원석 의원님. 뭐 이제 내로남불이 아주 습관화돼 있는 측면이 있죠. 양당 모두 그렇습니다. 아쉬운 거는 민주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이나 위기관리 능력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 때도 한참 그 여론이 악화된 뒤에야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이 나왔고 이번에도 이게 뭐 5일 지나선가 그때서야 진상조사, 뭐 윤리감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론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의총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진 거고 그래서 어제 의총의 토론 사항을 모은 게 결의문인데 애초에 이제 결의문에 윤리위 제소 예. 내지는 이게 징계 회피성 탈당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당 금지 이런 강력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근데 그런 내용이 다 빠졌어요. 그 과정에서 이걸 톤다운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향을 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예. 문제까지 지금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거라면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취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세게 하려고 하면 아니 뭐 내로남불이고 자기는 안 이중잣대 해놓고 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나올 수도 있고 또 김남국 의원은 가깝잖아요. 예. 대선 때 이제 수행실장이었고 7인의 멤버고 또 사적으로는 뭐 대학 동문이고 중앙대 후배죠. 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식구를 좀 감싸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단호하게 발휘해서 전 칼을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한다면 사실은 뭐 사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안타깝고 아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런 문제뿐만이 그럴 수도 아니고 있겠지만. 본인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고 이 문제는 네. 이 문제예요. 어쨌든 현재 당대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30의원 정도만 뭐 당대표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나왔지 예. 다른 의원들 대다수 의원들의 목소리는
당대표한테 거의 뭐 전권을 의원들이 다 위임할 테니까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칼을 휘둘러라라는 주문이 많았는데 당장 의총 끝나고 결의문이 이렇게 마사지 돼서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 내부 여론이 굉장히 들끓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예,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전교금 그거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거 제가 또 다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전수조사하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의원도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무조건 다 뭐 하자 이게 약간 포퓰리즘적이거나 선동적이거나 선정적일 수 있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는 누군가 또 어디서 이해충돌 우려나 미공개 정보 이용이거나 또는 스폰 뒷돈으로 코인을 받았는데 티가 안 나니까 몰래 숨어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막 숨기고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방법이 문제예요. 지난번에 LH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국민권익위에 위임해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식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코인은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콜드월렛이라고 USB에 코인을 담아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이 전수조사를 하려면 일단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이거를 의무 재산 신고 대상으로 만들고 그거 신고 안 하면 이제 법적 제재가 따르잖아요. 다만 지금 법을 개정한다 그래도 연말을 기준으로 내년 3월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둬서 예. 바로 그걸 공개하도록 민주당에서 어제 나왔던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게 전수조사의 방법이다. 근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국민의힘이 TF를 발족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김남국 의원 뭐 코인 조사를 한대요. 저는 자체 조사나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 전수조사는 또 반대한대요. 그럼 전수조사하면 당연히 민주당도 다 조사하고 네. 국민의힘도 다 아니, 이제 조사하잖아요. 뭐 물타기 된다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는데 물타기가 되건 말건 어쨌든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를 하자고 나와야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뭔가 이게 좀 캥기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에는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 처리 문제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서 전수조사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물타기죠 그거는. 그래서 여야가 진정성이 있다면 바로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서 바로 이걸 의무사항으로 만들고 부칙을 통해서 다음 달에 그냥 공개하면 돼요. 공개하게.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나도 더 보탤 말이 없고 먼저 저는 민주당이 출연료 받으니까 조금만 보태주세요. 조금만 더요. 민주당이 전수조사 주장할 게 아니라 민주당부터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우리 따라와라. 하고 음. 국민의힘은 봅시다 하면 어차피 국민의힘은 할 수밖에 쫄려서 없겠죠. 할 수밖에 없는 거 언론과 아니야. 국민들이 너희들은 왜 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든지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으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 더 나가서 하면 맞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자기 정화 기능이 있구나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은 전수조사 하자. 국민의힘이 안 한대요. 그럼 우리도 안 할래요. 이러면은 쟤네들 또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또 서로.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쪽이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먼저 또 일부 얘기 들어보면 먼저 했다가 우리만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또 위해서는 또 그러면은 하고 당 지도부에게 칼을 주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개혁 공천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민주당 얘기를 쭉 들어봤고요. 전기요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사실 복잡한다고 해도 원론적으로 맞는데 난감하죠. 가장 큰 문제는 원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는 LNG, 천연가스 요금이 다 올랐기 때문에 가스 요금도 올랐고 또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복합 화력발전소 하는데 이게 이제 LNG가 빨리 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 많이 써요. 그럼 원가가 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다 올리자니 서민 부담도 되고 안 오르면 한전 적자도 쌓이고 간단하게 이 해법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원래 경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박원석 의원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요금 인상을 안 할 수 없었던 게 예. 요금 인상 요인이 원가 상승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전기요금 구조는 전력요금 구조는 그 원가 상승을 잘 반영을 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 요금 결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전 이사회 가지고 이사회에서 요금 이렇게 올립시다. 그럼 전기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요금 결정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용량에 따른 요금 변동은 있지만 이게 연료비 상승에 따른 요금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연료비 연동제를 해야 된다고 수년 전부터 한전에서 검토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어쨌든 전기요금 올리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계속 막아왔던 거고.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불리하니까. 근데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전 적자가 너무 큰 데다가 미수된 요금이 너무 많아요. 가스 요금도 그렇고 이 전기 요금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폭을 인상을 한 거라고 보고 1분기에 13.1원인가 했어요. 킬로와트 시당. 그때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그거 줄여가지고 한 8원 정도 한 거고 가스 요금은 1분기에는 안 했죠. 지난 연말에 한번 예. 요금 폭탄 나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가스 요금도 이제 내몰리니까 1.03원인가 할 거예요. 메가줄당. 예.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예. 원가 상승분 반영이나 적자 해소나 미수금 해소나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턱도 없다 더 올려야 된다고 더 보시면. 올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탈탄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후위기 대응하면서. 예. 전기요금을 싸게 하면서 탈탄소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엄청 높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화석연료 비중이 높아요. 근데 탈탄소 하자면서 전력요금을 이렇게 낮게 받는 거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값싸고 막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순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요금을 다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도 부담이 되고 사실 전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문명의 가장 대표적 이름이 전기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기도 한데 요금 올려놓으면 또 저소득층도 전기 요금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소득층 복지는 별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따로 그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예, 재정 지원을 하거나 별도의 요금 체계를 갖거나 이래야 될 문제인데 산업용 전력 요금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이 요금 결정 체계도 그렇고 요금이 굉장히 낮아요. 예. 때문에 이거 현실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원래 이제 IDC 같은 게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인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나라 전기료가 싸니까 IDC를 우리로 온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기 팡팡 쓰면서 이 탈탄소 사회로 가자는 거 거짓말이에요. 서로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탈원전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 먼저 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패널로서. 킬로와트 시당 아워당 지금 8원 올라서 별거 아니겠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3,020원 저 정도 오를 거라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시지만 저보다 훨씬 많이 오릅니다. 저거는 그냥 착시 효과다라고 볼 수밖에 그래요? 없고요. 이건 정부 발표가 4인 가족 기준으로 330kWh를 한 달에 쓸 때 요 정도거든요. 누진료가 있잖아요. 아, 그리고 여름에 많이 더 많이 쓰는데.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앞으로 체감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비용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산업 쪽으로서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8원 올라가지고 뭐 얼마 아니야 그래도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되면은 최소한 잡아도 1년에 1,500억 정도를 더 전기로 내야 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00억 정도를 더 내야 된대요. 그럼 누진제가 되면 아마 더 내겠죠. 예. 그럼 저 8원 뭐 1.04원 저렇게 올린다고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다. 잠시만요.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한국말 써야 되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8원 내일부터 오르는데 킬로와트 시당 적게 올렸다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현실화 간단하게.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봅니다. 아니 더 올려야죠. 아, 지금 올려- 요금의 정치화라니까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고 또 아까 이기준 줄 제가 약간 아니 아니에요. 저는 올려야 그걸 된다? 설명해 드린 거지 예. 제가 그거를 화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지금 저 전기료를 킬로와트 아워당 두 자리 예. 숫자를 올리면 안 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8원으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 저거 가지고는 아까 박성태 앵커가 보도 잘하셨잖아요. 한전 적자가 44조인데 2조 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예.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적자 메우려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좀 팩트 체크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의 이 지체된 폭등의 요인이다. 예. 한전 적자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방금 이거는 조장도 그런 사실이 아니고 예.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원자력 발전 비중이 안 줄었어요. 예. 문재인 정부 내내. 그 이전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었으면은 그건 탈원전 정책의 영향인 게 맞는데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미화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예. 그 뭐 일부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한 것 이외에 한 게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지가 않았어요. 때문에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된 요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현실화해야 될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온 거예요, 계속. 예. 여전히 전기는 싸고 우리가 그 뭐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뭐 이 탄소 시대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말 탈탄소 시대로 가려고 한다면 요금 현실화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민주당 분들이 저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저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작년 이렇게 전기 사용량은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뭐 원전 운용 사용량 이거는 줄어들지 않았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원전 발전을 더 해가지고 전기료 단가를 더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고 예.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구입 단가가 원전에서 구입하는 그 가격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 태양광 등 그런 재생에너지로부터 구입하는 비중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권 탓도 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분 의견이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문재인 태양- 정권 탓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게 예, 그거는 근데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전체 나중에- 발전에서 원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지가 않았다니까요. 전체 발전에서. 전체 발전에서 네, 비중이 그 예. 비중이 줄지 않았으면 탈원전이 원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래 문재인 이제- 정부는 탈원전을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원전 발전을 짓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랬지만 이건 어차피 공사 중인 거고 계획인 걸 취소하려 했지만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원전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는데 왜 탈원전 때문에 원전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하는 척을 했고 국민의힘은 그걸 지금 이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예. 둘 다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죠. 일단 말씀하신 태양광 문제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많이 늘었는데 태양광 하게 되면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태양광이 발전 단가가 높다 보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또 구입 일부에서는 단가가 높아졌죠. 재생 발전 비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쩔 수 없다는 이론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거기까지 일단 제가 정리를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도 옳은 방향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원전 산업이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쪽을 죽여놓은 거는 맞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댓글을 좀 소개하고 영화표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좀 늘어진다는 우리 PD와 작가의 불만들이 있어서 늘어져요? 빠르게 좀 재미없다. 댓글이? 예. 그는 전적으로 김 PD가 앵커의 김 문제입니다. PD가 겁 없이 지금 예 바로 그러는데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김 PD. 예. 본 방송 중에 댓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현님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희롱하냐?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분 드리세요. 정확한 알겠습니다. 상황 진단하신 분이에요. 늘어진다니까 빨리빨리 네. 얘기해. 권기현님은 무조건 드리죠. 장성철 소장님의 추천으로 영화 네. 상품권 2장 축하드립니다. 배달 가게 됐습니다. KKYY님 그냥 써진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남국이가 나라를 팔았냐 주가를 조작했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저스트런님 코인하면 안 되냐 국회의원은 이런 의미를 주셨고요. 예, 그리고 KSN 코스모스 의견을 주신 분 가정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가정용 건드려봐야 효과가 미미하다. 상업용 인상이 답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전의 자구 대책을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한전 대책을 옹호한 분도 계십니다. 모나리자님께서 안 그래도 한전 임금 동결했단다. 징징거리지 말고 봐라 좀. 뭐 이렇게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까 그 가정용이 문제가 아니고 산업용이 문제다. 네.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상업용, 산업용 다 네,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올렸잖아요. 예, KS 코스모스님 어쨌든 박원석 의원님 추천으로 영화 상품권 2장 간다는 거. 제가 꼭 이런 얘기 붙이는 게 좋겠죠. 네. 혹시 나중에 선거 나오실 때 도움도 될 수가 있고 그럴까요? 안 나오실지도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룸 뒤중에 나왔던 의견 드리겠습니다. 건빵님께서 선출직 공무원분들 이분 좋은 의견이에요. 기후변화, 빈곤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갖고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불로소득 발생으로 인한 여야 싸움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또 쌓여만 갑니다라고 주셨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좋은 의견. 훌륭하십니다. 네, 건빵님. 드리세요. 선물을 한번 받으셨는데 드릴까요 그냥? 네. 예, 알겠습니다. 이분 역시 장성철 소장님 추천으로 받게 됐습니다. 박원석 의원님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두 분 추천으로 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이크 5님도 이전에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중요한 업무 맡겼더니 코인하고 자빠진 직원은 바로 해고가 답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은은님 남국 옹호보다는 남국보다 저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욕 빼곤 다 그대로 있겠는데 남국보다 더한 놈도 사과조차 안 하고 나대는 걸 보니 남국이만 왜 사퇴하나 싶음. 누구예요, 누구? 싶음. 이게
더한 X가 누군지는 누구예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얘기해요.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실시간이니까 네.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혹시 은은님 지금 접속해 계시면 이 더한 X가 누군지 범죄 혐의와 의혹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아프로디테님, 박원석 의원님 야상이 더 이뻐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야상? 모르겠는데요. 프라이빗님 뭐 말해야 알아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더한 X 말 안 하면 몰라요 우리가. 뭐 짐작은 가요. 짐작 누가 하십니까? 네. 아, 예. 짐작은 가지만 그것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은 아, 예. 뉴스룸에 영향을 미칠까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쫄려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한 X가 누군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선님, 이분보다 꾸준히님, 남극 의원님 국회의원 그만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으로 돌아라. 워런 버핏 기싸대기 날림 투자의 규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거는 위험한데. 위험해요. 국민연금은 안 되고 우리 연금을 그냥 코인에 투자. 맡길 수 없어요. 네. 개인 투자 알아 개인 그래요. 투자. 알겠습니다. 진정성님, 변호사 능력은 있을까? 그냥 가상화폐 관련 전문 변호사로 가면 어떨까? 라는 의견 주셨고요. 앞서 이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심우영님, 요즘 민주당 대응이 참 어이없어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분 드리세요. 뭐 약속 있어요 뒤에? 빨리 가요. 아니 그분 드리세요. 그분. 알겠습니다. 민주당- 심우영님 역시 빠르신 장성철 소장님의 추천으로 아니, 정확한- 영화 상품권 2장 받게 되셨습니다. 정확한 전국 진단,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알겠습니다. 4명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비가 다 한도가 차서 여기까지만 영화 상품권 발행 한도가 지금 찼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님 올 여름 엄청 덥다는데 전기료 걱정돼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민주당의 대응 그리고 코인 문제 얘기해봤고요. 전기료 인상까지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D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수요일에는 안나경 앵커가 뉴스룸 D로도 진행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